바로 내신 등급제입니다. 그 내신 등급제가 너무 심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CSIS 국제학교에서 11년 동안 미국 대학 진학 지도를 가르치고 있는 칼리지 카운셀러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책의 공동 저자인 안은정입니다. 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대학 입시를 오랫동안 해온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만나는 그 국제학교들에 일하고 계시는 많은 칼리지 카운셀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국 교육에 문제가 좀 있어요. 바로 내신 등급제입니다. 그 내신 등급제가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듣거나 배우는데 약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21세기 필요 역량에서도 중요한 창의력이나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이런 그 비판적 사고 능력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는 잘하지만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킨다던가 더 개발시킨다던가 또 더 협력하면서 얻어내는 그런 시너지를 만드는 일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현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사람들이 볼 때도 한국 학교의 문제점은 그런 함께 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등급제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해외대학을 추천한다기보다는 미국 대학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준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대학의 입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큰 차이가 보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좀 더 많이 들여다보면 그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공통점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북미 그 캐나다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입시를 들여다보면 한국이나 아시아권 대학들은 수능 점수, SAT 이런 점수와 학교 안에서의 내신에 집중합니다. 그걸 보고 학생을 뽑죠. 왜냐하면 그것이 학생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학생이 이만큼 성취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이만큼 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과 캐나다 대학 이런 북미 대학과는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달라서 교육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입시의 방법부터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들은 에세이와 교과의 활동 그리고 추천서 이런 부분에 집중합니다. 물론 시험 성적과 내신도 중요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그 비중은 한국 대학에 비해서 아주 적게 들어가죠. 그들이 물어보는 에세이는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텐데요. 너가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니?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니?를 물어보는 것은 뭐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너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나 실패는 뭐였어?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니? 이게 대학 입시에 내야 되는, 지원서에 내야 되는 에세이 주제인 거죠. 또 다른 질문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가 지난 여름방학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니? 또 어떤 질문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불문율이 있는데 너가 바꾸고 싶은 불문율은 어떤 거고 그 이유는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정말 너에게 슈퍼파워가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 중에 어떤 걸 고치고 싶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은 너가 역사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네가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은 언제이며 거기서 넌 뭐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죠. 왜 이런 거를 학생을 뽑는 데서 물어볼까요? 미국 대학은 잠재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미국 대학은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취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 정보를 주고 암기하게 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 교수님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학생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학의 4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개발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꺼내고 정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도록 해주려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 프로세스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하면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대학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커다란 학풍의 차이, 교육의 철학의 차이, 입시의 차이부터 우리 아이가 4년을 졸업했을 때 4년이라는 학사 과정을 마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졸업을 해서 어떻게 사회에 준비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고려하셔야 되는 중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을 원한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미국 대학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단지 준비해야 되는 방향과 그 종류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어릴 때 이 고민을 하셔서 일찍부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시작하는 거는 사실 일찍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건 늦었죠. 늦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늦었지만 또 이렇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해야 되는 것들은 학교 성적이 우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신이 그렇게 막 뭐 1등급이냐 3등급이냐 3.5등급이냐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 학생이 영어, 국어, 사회, 수학에서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C를 받았는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관점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성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옆 친구를 꼭 눌러서 이겨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정말 이 과목에서 충분히 성실함을 발휘했는가 이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외 활동 중요하죠. 운동이나 음악이나 자원봉사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학생인지를 대학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것이 공립고등학교든 공립중학교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해간다면 충분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학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마다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종합대학 100위권 기준, 1위에서 한 100위권으로 끊어서 100위권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주립대학들이 아시는 대로 학비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1년에 그래도 한 10,000불, 15,000불, 20,000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셔야 돼요. 학비가 35,000불이라고 해도 50,000불, 55,000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립대학이나 게다가 사립대학들은 1년에 학비만 50,00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이나 보스턴 대학이나 뉴욕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냥 10만 불은 그냥 되는 겁니다. 85,000불에서 10만 불 사이가 들어가죠. 굉장한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사립대학들 중에 대학원을 키우지 않는 학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인문교양대학,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이 있는데요. 이 작은 학교들, 재작년인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자제분이 합격을 하셔서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한다 하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사립이고 학교 규모가 작고 또 학생을 많이 뽑지 않아서 학비랑 생활비를 다 했을 때 8만 불, 9만 불까지도 드는 굉장히 비싼 학교지만 학교가 재정적으로 튼튼하다 보니 주립대나 이런 어떤 종합대학에 비해서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서도 2만 불에서 3만 불, 많이는 4만 불 정도만 내고도 유학을 갑니다. 이거는 학비 더하기 생활비, 다시 말하면 기숙사비, 식비, 뭐 학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3, 4만 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와중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또 잘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학과를 만들어낸 친구들이라면 10,00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재정 지원이나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과 장학금을 받고 간다. 우리 아이는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한 길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게 되면 3만 불 정도의 이제 예산으로 35,000불 이렇게 예산으로 준비해서 갈 만합니다. 물론 해외에 가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비싸게 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생에 대한 관점, 잠재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풍토와 교육의 철학들이 완전히 다른 곳에 보내서 얻는 그 경험의 유익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